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의 애완견 노릇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의 반발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말 잘 나갔죠. 네. 지금까지 요직만 꿰차면서 네. 대통령 경희대 후배 그렇죠. 덕을 톡톡히 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네. 능력도 안 되는데 네. 너무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뭐 왕따랄까 또 중앙지검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네. 상실한 모양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A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가 지금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깔고 뭉개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후배들이 중앙지검이 난리 났다는 뭐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항명이죠. 그러니까. 네. 들이받은 거죠. 그렇죠. 형사 일부 검사들이 채널A 수사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 한동훈 검사장 뭐 관련된 걸로 해서 예.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최성필 2차장 검사도 수사한 다음에 130여 쪽 수사 자료를 냈대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예. 이거는 무혐의 빨리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한 달째 서랍에다 넣어놓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필이죠. 예, 최성필. 2차장도 네. 검토해갖고 무혐의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네. 그러면서 네. 알았다. 네. 우리들이 좀 못마땅할 때 우리들도 그렇죠. 결정을 하면 네. 알았어 하고 맞았어. 그러니까 전임 차장 검사도 워낙 힘드니까 지검장이 워낙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사의 표명했잖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최성필 2차장 검사가 가서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혐의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하고 뭉개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이성윤 검사장이 조만간 검찰 인사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시인하기가 자칫하면 불이익 받을까봐 그것도 있고 또 큰 거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그 채널A 사건 갖고 추미애가 그렇게 난리를 부린 거거든요. 수사지휘권 발동. 그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그게 다 채널A 사건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추미애가 이거를 한동훈 무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추미애는 미친 XX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네. 한동훈 검사장 기소하고 네. 그 윤석열까지 쫓아내려고 했다. 이게 네. 모래성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직도 사표는 안 내고 있잖아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네. 박범계 후임도 아직 청문회도 안 했어요. 예, 25일 날 네. 잡혀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 내에 어거지로 이렇게 짜맞춘 게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나 몰라 하고서 개기고 있는데 저는 이성윤이 나중에 임기 끝나면 직위 끝나면 한국에서 살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수사 받아야 억지로 만들었게 맞춘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권 들어와서 엉터리 같은 수사 모든 게 이성윤 통해서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라임 옵티머스도 그렇죠. 깔아뭉개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처장모 네. 수사해갖고 장모 그렇죠. 기소까지 했죠. 네. 나경원 수사도 그렇죠. 13건. 거기도 또 하다가 이제 결국 밑에 뭐 검사들이 네. 아니다 무혐의다 해갖고 네. 결국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이도 또 혹시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간다든가 또 여권에서 어차피 뭐 박영선하고 대결을 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또 파고 있었잖아요. 파고 있었죠. 한 건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권의 사냥꾼 역할을 사냥개 역할을 한 거죠.
검사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원래 이성윤이 그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는데 좀 너무 심하다. 뭐 그 아는 검사들이 그런 평이 있다고 서초 그 지역에서는 쫙 소문이 났더라고요. 좀 상식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원래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그냥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대검에 옛날 중수부라고 하는 반부패 강력부장 하다가 또 법무부에 가장 센 검찰국장 하다가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번 그 김옥준 1차장이 물러나면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동반 사퇴해야 한다. 우리들이 책임을 그렇죠. 져야 한다.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나는 좀 할 일이 남아있다.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저 문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한 자리를 노리는 거죠. 사람이 그 망상에 빠지잖아요. 그럼 자기 위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오더를 받았던 뭐 좀 센 데서 받았다고 봐야 않겠어요? 저 서울중앙지검장이면 너 그대로 좀 있어봐. 좀 버텨줘야겠어. 자꾸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한때는 갑자기 휴가를 떠나고 막 그냥 안 나오고 그래갖고 아 사표 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뭐 왕따죠. 우에도 윤석열한테 배신한 배신자고 어떻게 보면은 밑에도 거의 뭐 뜻을 안 받아주는 그 일탈된 행동을 하고 있고 배신자에다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자죠.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우기고 버티냐? 뭐 그거 안 하겠죠. 문 정권 이제 1년여 남았는데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자리가 못 가요. 뭐 검찰총장은 아무래도 좀 문정권이 아무리 철판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총장시키기에는 왜 그래 총장이 되더라도 지금 검찰을 휘어잡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또 뭐 법범계 같이 그 주먹질하는 사람도 이번에도 차관시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시켰는데 뭐 못 시킬 것도 없죠. 뭐 하긴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장으로는 어렵지만 안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성윤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정권 창출을 하면 앞으로 또 다음 정권에서는 또 계속 뭐 아예 법무장관으로 내려올 수. 그렇죠. 뭐 그런 꿈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거죠. 참.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는 하겠어요.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하고 가장 호흡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대검에서는 이제 수사 기능이 없잖아요. 전에는 중수부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반부패부로 해갖고 중앙지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지검이 다 하잖아요.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수시로 만나는 자리죠. 원래. 근데 뭐 지금 안 만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서면으로는 하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할 거예요. 뭐 서면이야 보내겠죠.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서면이라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깊은 얘기도 좀 하고 또 호흡이 맞아야 하는데 전혀 호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본란이 낯짝이 없는 거죠. 낯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할 때 윤석열 집안 장모 수사나 엉뚱한 거 뒤지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측근들 다치고 이렇게 해서 수사 깔아뭉개고 한 게 한둘이 아니니까 본인이 볼 때도 낯짝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채널A 사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엊그제도 청하고 의원 열린 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 대표로 되어 있는데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작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결국 작전이라는 게 윤석열 쳐내기 작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거의 사실 지금 유포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밝혔잖아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그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발언했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 최강욱이가 옮겨서 사실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 제보한 게 또
지모 씨라고. 지현진 씨. 예. 그런데 이 제보자는 지금 채널A 사건에 재판에 나오라기도 4번인가 5번 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왜 안 나가고 있어요? 믿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러고는 재판부에서는 소재가 불명이다 하는데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내고 뭐 다 하는데 소재가 불명이래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한 번 올리고 전화 얼른 끊고 소재가 불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매일 딱 한 번 돌리고 전화 끊고 전화 한 그런 번 모양이죠. 소재 불명. 예, 이게 그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할 의사가 없는 거죠. 또 압수수색 지모 씨한테 압수수색도 그 담당자가 안 했거든요. 압수수색도. 예. 여기서 휴대폰 압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한 것도 그게 저 한동훈 검사장 업어치기 누르기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정진웅 그 광주지검 차장검사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죠. 그 사람이 반대해서 압수수색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지금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나왔는데 그젠가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을 덮친 거 아닙니까? 용인 그렇죠. 당신은 용인 연수원에 있었잖아요. 사법 그렇죠. 연수원에. 그런데 뭐 몸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쓰러질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하고는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제가 보니까 몸무게부터 뭐 한 20kg 차이는 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하마 같은 사람이 덮쳐놓고 중심을 잃었대요. 예? 그게 뭐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부장 했으면은 맨날 피의자들이 폭행 사건인데 중심을 잃었다고 할 거예요. 네. 그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어떻게 보면 범죄도 독직 폭행 옛날에 이근한 검사 네. 이근한 경찰 경사 네. 그 양반이 그 부천 송고문하고 할 때 그 나온 게 그 독직 폭행이잖아요. 남영동에서 아주 네. 고문 기술자로 그렇죠. 많은 그거를 민주화 투사들 네. 고문했잖아요. 몸에 중심을 잃어서 쓰러졌다 하는 거는 내가 소도둑님이 내가 소 도둑질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니까 소가 따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한테 집에 가라고 했는데 소가 좋아서 자꾸 따라오는데 어떡하냐.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정진웅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벌금형이나 이런 건 없고 네. 아주 실형으로 때리게 돼야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직폭. 네. 그럼 검사 옷도 벗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지금 북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추미애라든가 이성윤이가 좀 뒷배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까 어디가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 아니라 별거를 하도 거짓말은 뭐 저 다른 분에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얼마 전에 회견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그거 가지고 거짓말 참 잘해요. 예? 네.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북한하고 상의한다고 그러고 시침이 뚝 예. 떼고 거짓말.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른 거는 단독 세대주가 늘어서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니까 단독 세대주도 부동산 매수에 참여한 거지. 부동산 단독 세대주가 늘어서 했다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것은 좀 뭐 들어요. 우리가 뭐 또 다른 통계 수치가 있을지라고 보지만 윤추 갈등은 민주화의 한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야, 정말 뻔뻔하죠. 나 그 얘기 듣고 네.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사실 추미애는 행동대장이고 뒤에서 총감독이 누구겠어요. 문모 씨잖아요. 결재도 했고 징계. 결재도 해놓고 다 해놓고 민주화의 과정이고 나는 윤 총장을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래갖고 탁 낙인을 찍더라고요. 그 야당으로 뭐 야권 후보 그런 거 생각지도 마 그 얘기 아닙니까?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죠. 너 그럼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은 저는 그 이중적인 언어, 표현, 그러면서 얼굴 색깔 안 바꾸는 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또 추미애한테 그 감정 싸움으로 비친 것은 참 유감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니 추미애가 감정으로 온 것처럼 해갖고 추미애만 완전히 그냥 토사구팽 된 거죠. 추미애는 사표 안 내고 버틴 것도 이해는 가요.
총 감독 뜻에 따라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예? 나를 거의 감정에 사로잡힌 망나니처럼 칼춤 추는 사람으로 아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문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예? 잘한 거는 다 자기 거고 못한 거는 다 밑에 사람 거고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독특한 게 아니고 정말 추미애야말로 뭐라게 알아요. 독불 장군도 아니고 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1일 날 평검사 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미애가 다 결재를 했어요. 원래 추미애는 평검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박범계가 장관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전에 간부검사들까지 다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범계가 절대 그건 안 된다 하니까 뭐 평검사는 한 모양인데 내일. 근데 아니 신임 장관이 곧 오는데 그거 뭐 일주일 여름사 인사도 준다고 무슨 일납니까? 그렇죠. 왜 자기가 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그 뭐 기업이나 조직이나 모두 막론하고 떠나는 사람이 인사하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룰도 없고 스포츠먼십도 없고 아주 망나니처럼 살아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실상을 추미애가 저렇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그만두면서도 지난번 여태까지 검찰 인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냥 학살 인사, 그냥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킨 그런 인사잖아요. 학살 인사였는데 마지막까지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월성 1호기니 울산시장이니 라임 옵티머스 여러 수사들을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싹 바꿔놓으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수사가 또 혼선에 빚어지는 거죠. 새로 언제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 받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관이 예상되는데 마지막까지 목리를 부린 추미애 아마 역사에 남을 참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봐줄 그런 검사들도 있을 거고 충성을 다한 그런 검사들을 좀 봐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관심은 그 대전지검 형사 5부라든가 탈원전 수사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월성 1호기. 또 수원지검 형사 3부 김학의 출국 그렇죠. 금지 불법 이 사건 수사하는데 그 수사팀 흐트려버리면은 완전히 수사 방해예요. 수사 방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예? 그러니까 레고를 잔뜩 쌓아놨는데 그 발로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죠. 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나가면서 자기 측근들 뭐 150여 명 사면했다는데 이번에는 추미애가 학살 인사 아니고 자기 사람 그래도 내가 장관 있을 동안 봐주겠다 그렇게 우긴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은 박범계가 장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사장급 이상 또 주요 간부들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언급들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의 인사협의권 그걸 인정할 모양인 것 같은데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을 어디다 포진시킬지 말하자면 복귀를 시킬지 그렇죠. 대전 이두봉 지검장을 유지시킬지 아니면 또 갈아버릴지 이런 것들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사에 맥을 잇게 하느냐, 계속 흔들어서 끊어버리느냐.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 뭐 이명박 대통령 수사, 뭐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발맞춰서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유 없이 지금 문재인 정권도 수사한다고 저렇게 좌천해가지고 뭐 부산으로 진천 연수원으로 전국을 김삿갓처럼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정진웅 그 하마 같은 사람한테 넘어져가지고 그 봉변을 치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명예스럽게 원대 복귀 시켜줘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원대 복귀 안 시켜주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 이 정권의 비도덕성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아니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지금? 채널 A 갖고 아무리 엮으려고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모르죠. 박범계가 와가지고 이성윤은 저 어디 고검장으로 지방으로 자천되고
한동훈 중앙지검장 시켜볼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은 안 하면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큰 사단이 난다고 봐야죠. 지금 정권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박범계는 뭐 국민의 영웅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국민의 영웅이 되겠죠.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우리말로 끝발이 좋은 네. 잘 나가는 이런 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코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검찰, 그렇죠.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력의 애완견되면 결과가 뻔해요. 예. 설사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평가를 또 받거든요. 그렇죠. 눈앞에 자기 이익만 보고 저렇게 권력의 그 사냥개가 돼가지고 행동한 거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죠. 특히 이성윤 검사장이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을 옹호하는데 너무 앞장섰던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고두고 이거는 수사 대상도 되고 검찰을 다시 평가할 때 이성윤 이름은 꼭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사의 오명으로 남겠죠. 오명이죠.